네, 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2급 가격 차별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급 가격 차별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서 상품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가격 전략이에요. 그래서 퀀터티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슈퍼마켓에서 이제 라면 같은 거 살 때, 이제 주로 2급 가격 차별을 사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라면 하나 사면, 자, 라면 하나 사면 이제 1,000원이다. 자, 그런데 5개 묶음으로 사면 이제 뭐 4,000원.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 라면이 이제 하나 사면 개당 1,000원을 받지만 5개 묶음으로 사면 이제 묶음이 4,000원이니까 이제 하나에 다시 600원이 되는 거죠. 아니, 600원이 아니고 8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 살 때는 개당 1,000원이지만 5개 이제 좀 더 많이 사면 이제 개당 가격이 800원으로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이 소비자가 몇 개를 구매를 하느냐, 몇 단위를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이제 그런 가격 전략을 우리가 2급 가격 차별 이렇게 부릅니다. 2급 가격 차별의 경우에는 이제 non-linear pricing이라고도 부르고요. non-linear pricing. 난리니어 프라이싱 이제 이렇게도 부르고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살수록 이제 가격이 변하고 뭐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살수록 가격이 떨어지니까 계단 가격을 싸게 해주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난리니어 프라이싱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독점 기업이 있는데 자 이제 독점 기업은 이제 이윤을 당연히 뭐 극대화하고 싶어 하겠죠. 자, 이윤을 극대화하고 싶어 하고, 자, 그 다음에 독점 기업이, 자, Q1까지는, 이제, 일단 1차적으로 가격을 설정을 하는데, Q1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싼 가격을 책정을 하는, 그래서 이제 Q1보다 많이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당 가격을 싸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적게 사는 경우에는 이제 가격을 높게 받고, 그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 보면 이제 수요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Q1까지 살 때는 이제 1차적으로 가격을 이제 P1을 책정을 하는데 Q1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격을 P2로 이제 책정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소비자가 총 Q2개 단위의 상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이제 Q1 단위까지는 이제 좀 높은 가격을 지불을 하지만 Q1을 넘어서는 단위에 대해서는 이제 P2라는 이제 낮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2급 가격 차별 전략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모노폴리스트 입장에서는 자, 우리는 이제 모노폴리스트의 문제를 계속 이제 퀀터티를 이제 모노폴리스트가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문제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모노폴리스트의 우리가 모노폴리스트의 문제를 써보면 자, Q1까지는 이제 가격이 이제 그 앞서 우리가 수요 곡선으로부터 이제 가격을 찾을 수가 있죠. Q1까지는 이제 P1 가격. 그 P1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요 곡선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그 가격이었죠. 자, 그래서 Q1만큼 판매량에 대해서는 이만큼 이제 수입이 발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까 그래프를 다시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Q1 소비자가 결국 이제 Q2만큼 사게 되면 Q1에 대해서는 이제 P1을 내야 되지만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이제 P2만 내면 되죠. 그래서 가격은 우리가 수요 곡선을 활용해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P2라는 가격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요 곡선을 사용을 해서 써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싼 가격을 지불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Q2-Q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Q1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격을 Q1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P1을 지불을 하니까 이만큼이 이제 수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녹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이제 Q1까지 판매한 부분에 대한 수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판매하는 Q2만에서 Q1만큼을 추가로 판매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P2만큼 이제 가격을 지불을 하니까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이 수입은 이 빨간색으로 칠한 이 영역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비용은 이제 총 Q2개를 판매를 하니까 총 비용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점 기업의 결국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한 이윤 극대화 문제를 푸는 건데 독점 기업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Q1과 이제 Q2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총 얼마만큼 팔 것이며 Q2 이제 총 내가 얼마만큼 팔 것이며 이제 중간 단계 가격을 이렇게 다르게 책정하는 그 P1과 P2 그 기준선을 어디를 잡을 건가? 그 이제 Q1을 찾는 거죠. 그래서 독점 기업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Q1, Q2를 이제 정하는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앞서 얘기를 한 것처럼 독점 기업의 문제를 가격을 정하는 걸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Q1, Q2를 정하는 게 아니라 P1, P2를 결정하는 문제로 우리가 바꿔서 풀어도 되는데 우리가 앞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완전 경쟁 시장까지는 우리가 개별 기업들이 가격에는 뭐 전혀 손을 못 대고 수량 Q 퀀티티만 결정을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계속 봤기 때문에 비교하기 편하도록 계속 우리가 독점 기업의 문제도 퀀티티를 정하는 그런 문제로 계속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풀면 이제 아, 그 Q1, Q2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자, 이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독점 기업의 문제는 앞서 배웠던 독점 기업의 문제에서는 유니폼 프라이싱이라서 이제 가격을 뭐 하나만 책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 상황에 비해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 2급 가격 차별 전략을 활용하게 되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윤이 유니폼 프라이싱에 대비해서 이윤이 일단 뭐 줄어드는 일은 없겠죠. 자, 왜냐하면 이 2급 가격 차별 전략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만약에 독점 기업이 원하면 유니폼 프라이싱 전략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Q1하고 Q2를 그냥 똑같이 놔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 2급 가격 차별 전략에서 이 이윤극대화 문제를 풀 때 독점 기업은 만약에 뭐 자기가 원하면 Q1하고 Q2를 이제 똑같이 놔버리면 이제 이 두 번째 수입 부분은 없어지고 결국 이게 유니폼 프라이싱 문제와 똑같아지기 때문에 사실 2급 가격 차별 전략 문제를 풀게 되면 독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이 뭐 떨어질 일은 없고 뭐 적어도 유니폼 프라이싱 때와 이제 이유는 똑같을 테고 뭐 일단은 이 가격을 두 개로 나눠서 책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지는 거니까 독점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실 가격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2급 가격 차별 전략을 독점 기업이 활용하는 이유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제 가격을 좀 추가로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좀 할인해 주는 대신에 좀 더 구매량을 늘리게 하려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 이 일단 적은 수량을 사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해주고
많이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로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좀 디스카운트를 해줘서 이제 원래도 조금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서는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해서 이제 컨슈머 서플러스를 독점 기업이 많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원래부터 좀 많이 구매하고자 했던 사람들한테는 추가로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할인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좀 많이 구매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걸로부터 또 컨슈머 서플러스를 가져가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2급 가격 차별 전략을 활용을 하면 이제 독점 기업이 컨슈머로부터 이 컨슈머 서플러스를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이그젠플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수요 곡선이 뭐 이렇게 주어지고, 그다음에 비용 함수가 이제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자, 이 경우에 이렇게 각각의 함수에다가 지금 주어진 요 정보를 대입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 Q1은 30, 그다음에 이제 Q2는 뭐 60, 뭐 이렇게 이제 이 경우는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이 경우는 자 이제 적게 구매하는 경우 이제 소비자들에게는 이제 그 30개까지 30단위까지는 가격을 이제 여기 수요곡선으로부터 가격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70이겠죠. 그래서 30단위까지는 70원이라는 좀 높은 가격을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40이라는 좀 낮은 가격을 책정을 해서 2차 2급 가격 차별 전략을 활용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예에서는 이렇게 뭐 값이 이렇게 뭐 30, 60 이렇게 뭐 떨어지지만, 뭐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뭐 Q1은 뭐 예를 들어서 뭐 30.3, 뭐 Q2는 뭐 47.2, 뭐 이렇게 이제 소수점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뭐 사과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뭐 사과는 뭐 한 개, 두 개 이렇게 이제 정수 단위로 구매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뭐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소수점 단위로 뭐 값이 나오는 것도 우리는 뭐 용납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뭐 30.3이 나왔다. 그래서 소수점이 왜 나오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이 2급 가격 차별 전략을 우리가 또 어떻게 더 이해할 수 있냐면, 이 독점 기업이 자, 소비자에게 일종의 이제 메뉴를 제공을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앞에 예에서는 Q1과 Q2가 있고, 자, 지금 앞에 예에서는 이제 Q1이 30이고 이제 Q2가 이제 60이죠. 자, 그래서 30단위까지는 이제 가격이 우리가 이제 가격이 70이었고, 그다음에 추가로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격이 이제 40원이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더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제 독점 기업이 소비자에게 이렇게 메뉴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자, 당신에게 메뉴가 두 개가 있다. 자, 첫 번째 메뉴는 뭐 당신이 원하면 이제 뭐 라면 뭐 조금만 사도 된다. 한두 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메뉴는 라면을 이제 조금 사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라면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라면 30개 사는 이제 그런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자, 만약에 뭐 당신이 원하면 뭐 라면 30개까지는 당신이 뭐 편하게 뭐 구매할 수 있다. 그 대신에 이제 가격은 좀 비싸다. 70원. 그래서 내가 하나만 사겠다. 그러면 이제 70원. 10개만 사겠다. 뭐 70원. 이제 개당 70원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도 되고, 근데 당신이 뭐 많이 살 것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신이 뭐 50개 사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추가로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40원만 이제 가격을 책정해서 팔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슈퍼마켓에 가면 예를 들어서 이제 라면을 내가 사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뭐 한 개를 1,000원 주고 사는 사람이 있고,
다섯 개 묶음을 이제 4,000원에 사는 사람이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 2급 가격 차별 전략인데 요거를 우리가 일종의 메뉴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멘의 경우에는 독점기업이 소비자에게 메뉴를 제공을 하는데 자, 두 개의 메뉴가 있어요. 첫 번째 메뉴는 뭐냐면 라면 한 개 사면 개당 1,000원이에요. 요거를 선택을 해도 되고 라면 다섯 개를 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묶음이 4,000원이에요. 자, 그렇게 딱 하면은 이제 라면에 대해서 willingness to pay가 이제 그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라면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라면을 좀 많이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렇지 않고 라면은 뭐 자주 안 먹는 사람은 뭐 다섯 개 묶음 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 그래 그럼 요 두 개 메뉴 중에 나는 첫 번째 메뉴 그래서 나는 그냥 한 개만 사겠다. 그 대신 뭐 나는 뭐 1,000원 개당 가격은 좀 비싸지만 뭐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그 사람은 이제 첫 번째 메뉴를 선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아 나는 라면 자주 먹으니까 나는 이제 뭐 개당 1,000원 한 개당 이제 뭐 한 개 사고 1,000원 요거보다는 이거를 뭐 그 매일 먹을 때마다 1,000원 내고 하나씩 사는 것보다는 나는 라면 뭐 많이 먹으니까 나는 다섯 개 묶음으로 사야 되겠다. 그 사람은 이제 두 번째 메뉴를 사서 가는 거겠죠. 자, 그렇게 이 지금 2급 가격 차별 전략이라는 거를 이렇게 독점 기업이 소비자에게 퀀터티에 따라서죠. 퀀터티에 따라서 이제 퀀터티의 프라이스 조합을 잘 조합을 한 메뉴를 제공을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willingness to pay에 따라서 이 두 개의 메뉴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메뉴가 두 개인 뭐 두 개일 필요는 없겠고 뭐 예를 들어서 라면도 이제 한 개에 1,000원 근데 다섯 개 묶으면 4,000원 뭐 한 박스는 뭐 또 얼마 이렇게 메뉴가 뭐 다양하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자기가 원하는 메뉴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구매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하여튼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제 독점 기업이 이렇게 소비자에게 다양한 2급 가격 차별 전략을 활용을 해서 퀀터티 프라이스 조합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즉 이제 이렇게 메뉴를 소비자에게 다양하게 제공을 할 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선택의 폭이 넓어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독점 기업이 2급 가격 차별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독점 기업이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쓰는 거니까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는 이게 뭐 꼭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이 2급 가격 차별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독점 기업이 퀀터티 프라이스 조합으로 퀀터티 프라이스를 뭐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소비자에게 메뉴를 제공한다. 약간 이런 해석을 우리가 좀 확장을 해서 투파트 타리프라는 이제 가격 차별 전략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는 어떤 가격 차별 전략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소비자의 이제 수요 곡선이라고 해봅시다. 소문자 D로 표시를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개인의 수요 곡선이에요. 자, 어떤 소비자 개인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소비자는 이제 이 수요 함수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소비자들이 효용 함수도 똑같고 이제 그 효용 극대화 문제가 동일해서 이 시장에 수요하는 모든 소비자들이 수요 함수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개인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독점 기업의 이제 한계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투파트 타리프라는 이 가격 차별 전략은 뭐냐면 이 독점 기업이
독점 기업이 가격을 이 상품에 대한 가격을 지금 빨간색 P로 책정을 하는 거예요. 독점 기업이 가격을 빨간색 P로 책정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빨간색 Q만큼 수요를 하게 되겠죠. 해당 상품을.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앞서 독점 시장에서 학습을 한 것처럼 만약에 가격과 수량이 이렇게 책정이 되면 이거는 지금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과 생산량과 동일하게 되죠. 따라서 지금 이거는 효율적인 상황이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스토리가 끝이 아니라 독점 기업이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빗금 친 삼각형 있죠? 자, 빨간색으로 빗금 친 삼각형의 영역을 계산을 한 다음에 요 삼각형 영역만큼을 자, 일종의 이 fee 혹은 뭐 일종의 이제 요금으로 책정을 해서 소비자한테 받아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지금 이 독점 기업이 소비자한테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이 개별 소비자한테 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자, 이 상품의 가격은 P예요. 그래서 소비자는 만약에 이 상품을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빨간색 Q만큼 이제 상품을 사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좀 효율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퀀터티 빨간색 Q를 보면. 자, 그런데 독점 기업이 소비자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너한테 이제 뭐 빨간색 P만큼 가격을 받고 이제 상품을 팔 건데 자, 그런데 내 상품을 구매를 하려면 너는 나한테 요금으로 이 빨간색 삼각형 영역만큼 나한테 이제 요금을 지불을 해야 돼. 그러면 너는 이제 빨간색 P라는 가격을 주고 나한테서 상품을 너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소비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지금 빨간색 P라는 가격으로 빨간색 Q만큼 이 상품을 사게 되면 저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 이 녹색 삼각형 영역만큼 소비자 잉여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녹색 삼각형 영역은 지금 이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를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녹색 삼각형만큼을 남겨 먹는 거예요. 이 독점 기업한테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자, 그런데 지금 독점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아까 독점 기업이 저 빨간색 빗금친 영역만큼 요금을 내라고 했어요. fee로. 자,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녹색만큼 이제 자기 소비자 잉여가 남는 거니까 지금 이 fee를 저 삼각형 빗금친 영역만큼 내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똔똔이죠.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독점 기업이 뭐 이 fee를 빗금친 영역 전부 다 안 받고 뭐 예를 들어서 조금만이라도 깎아주면 뭐 예를 들어서 요만큼 그래서 위에 저 녹색 부분 조금은 뭐 소비자한테 남겨주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이러한 거래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남으니까. 자, 근데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남는다 이렇게 하면은 뭐 생각하는 게 좀 나중에 귀찮아지니까 그냥 우리는 이 독점 기업이 소비자한테 받아내는 이 요금을 이렇게 이제 소비자 잉여 전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시다 간단하게. 자, 그래서 독점 기업이 지금 어떻게 이제 이 상황에서 소비자 잉여를 전부 다 흡수를 할 수 있는지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독점 기업은 가격을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 하면 소비자 잉여가 극대화되도록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잉여 이제 다시 생산자 잉여도 사실 이제 극대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 전체 잉여가 극대화되도록 가격을 책정을 해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의 잉여 전체가 극대화되도록 가격을 책정을 한 다음에 소비자 잉여 전체를 요금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독점 기업한테 내야 되는 게 두 개죠. 그래서 이 fee, 그래서 오늘 일종의 뭐 가입비 같은 거야.
뭐 가입비 혹은 뭐 멤버십 피 같은 거죠. 멤버십 피 같은 거. 그래서 가입비와 가격 이렇게 독점 기업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요금을 지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인 가입비라는 거는 이 소비자가 구매하는 수량에 상관없이 이제 고정된 비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입비 부분으로 받는 돈이 있고, 두 번째 받는 부분은 이제 프라이스와 퀀티티를 곱해서 소비자가 이제 구매하는 만큼 이제 이 소비자가 독점 기업에 내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 그다음에 소비자가 얼마나 구매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는 변동적으로 발생하는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소비자에게 이제 요금을 받아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우리가 투파트 타리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재밌게도 이렇게 투파트 타리프 전략을 독점 기업이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소비자 잉여는 하나도 없고 이제 생산자 잉여가 이제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근데 생산자 잉여가 커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생산자 잉여가 극대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생산량이 이 빨간색 Q라는 생산량이 지금 가장 효율적인 완전 경쟁 시장이었더라면 발생했을 거래량이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생산량 그리고 거래량이고 그래서 이 시장에서 총 잉여가 극대화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시장에서 모든 잉여가 결국 독점 기업에게 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생산자 잉여가 극대화되는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없고 생산자 잉여는 극대화되고 하지만 생산량 자체는 이제 효율적인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파트 타리프는 사실 뭐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경우에 일단 한 달에 뭐 얼마 뭐 일종의 뭐 가입비 같은 거죠. 정액 뭐 요금 같은 거죠.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일단 내고 플러스 어, 내가 얼만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1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뭐 1분에 뭐 100원 이런 식으로 돈을 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뭐 정액 요금제가 많죠.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내면 이제 그 안에서 뭐 내가 뭐 전화도 요즘엔 다 무료로 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 예전에는 이제 휴대폰을 쓸 때 이제 가입비 얼마 그다음에 내가 추가로 뭐 이제 가입비 일단 내면 핸드폰을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양만큼 이제 1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요금을 지불을 했죠. 일종의 투파트 타입 전략이죠. 그리고 놀이공원 같은 데서도 이제 이런 투파트 타리프 전략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앞서 얘기한 휴대폰, 놀이공원 같은 경우도 처음 이제 입장료를 받아요. 그래서 뭐 디즈니랜드에 들어간다. 그러면 뭐 입장료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입장료 뭐 예를 들어서 2만 원 받아요. 그 입장료 2만 원을 내면 이제 디즈니랜드에 가서 디즈니랜드 안에 들어가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거죠. 그래서 2만 원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뭐 다 공짜인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내가 회전 목마를 타든 아니면 뭐 롤러코스터를 타든 내가 이제 즐기는 만큼 또 사용료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놀이공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투파드 타리프 전략을 쓰는 상황이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투파드 타리프 전략을 사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기업들이 이제 활용을 해요. 그리고 역시나 이렇게 투파트 타리프 전략을 활용하는 이유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투파트 타리프 전략을 쓸 때 이 가격은 좀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가격을 낮게 책정을 해줘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잉여가 극대화되어서 그 극대화되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거를 이제 뭐 좀 구매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극대화된 소비자 잉여 부분을 가입비 방식으로 이제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낮게 책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투 파트 타리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자 이제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가정을 했냐면
이 모든 소비자들의 수요 함수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했죠. 자, 이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 이제 모든 소비자의 수요 함수가 이제 동일하지 않고 이제 다른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특히 앞서 우리가 얘기한 이 가격 차별 전략을 일종의 독점 기업이 소비자에게 메뉴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걸로 우리가 앞서 해석을 좀 했었는데,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함께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파트 타리프, 기업의 투파트 타리프 전략을 살펴볼 건데, 자, 소비자에게 이제 두 가지 부류의 소비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류의 소비자는 이제 굉장히 부유한 소비자예요. 부유한 소비자니까 이제 willingness to pay가 굉장히 높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소비자는 이제 가난한 소비자예요. 가난한 소비자니까 이제 willingness to pay가 낮겠죠. 그래서 물건을 구매하고자 할 때 이제 내가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가난한 사람들은 훨씬 적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수요 곡선을 우리가 이제 자, 뭐 그냥 일단 대문자로 씁시다. DP 이렇게 하면 요거는 이 수요 곡선인데 가난한 사람들의 수요 곡선이죠. P는 이제 puor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부자들의 이제 수요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R rich를 나타내는 거고. 자, 그렇게 이제 시장에 두 부류의 소비자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이제 부유한 사람들의 수요 곡선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뭐 동일한 단위의 상품에 대해서 부자들이 지금 willingness to pay가 훨씬 높죠.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 단위 상품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willingness to pay는 이만큼이지만 부자들은 이제 훨씬 높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 자, 그럼 이제 기업들이 투파트 타리프 전략을 쓰게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투파트 타리프 전략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컨슈머 서플러스를 가져갈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자, 뭐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비용은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간단하게. 자, 비용이 없으니까 지금 뭐 마지널 코스트가 0이라는 거죠. 자, 마지널 코스트가 0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이다. 지금 이 시장에 가난한 사람들만 있다. 혹은 자, 이제 독점 기업이 지금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1급 가격 차별 전략에 대해서 학습을 했을 때 1급 가격 차별 전략을 사용을 할 때는 독점 기업이 소비자들의 willingness to pay를 모두 다 알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독점 기업이 지금 소비자가 가난한 사람인지 뭐 돈 많은 사람인지 그래서 해당 개인들의 willingness to pay를 모두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런 경우에 이제 투파트 타리프 전략을 쓴다고 하면 지금 이제 마지널 코스트가 0이라고 그냥 간단히 가정을 하면 자, 그러면 마지널 코스트가 0이니까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독점 기업이 가격을 0을 책정을 하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녹색 Q1만큼 QP라고 해봅시다. 자, 녹색 QP만큼 구매를 하려고 하겠죠. 자, 거기서부터 소비자 잉여가 이제 요 녹색 삼각형만큼 발생을 할 거예요. 자, 따라서 독점 기업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격을 0으로 책정을 하고 자,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이용료가 0인 거죠. 이거를 이 한 단위 구매할 때마다 이제 돈은 안 받아요.
그 대신에 이 녹색 삼각형만큼 이제 가입비를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제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가난한 사람의 모든 컨슈머 서플러스를 다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독점 기업이 부자들에게는 뭐 동일한 방식으로 부자들도 이제 가격을 0 이렇게 책정을 해주면 가격이 0이니까 이제 부자들은 이제 빨간색 QR만큼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겠죠. 그것으로부터 부자들은 이제 이 보라색 삼각형만큼 소비자 잉여가 발생을 하고, 따라서 부자들에게서는 이 보라색 삼각형만큼의 가입비를 책정을 해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독점 기업의 전략이 이제 이 경우는 뭐 굉장히 간단한데,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가입비 조금만 받고 너 무료로 써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자들한테는 가입비를 굉장히 많이 받고 이제 뭐 무료로 쓰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에 뭐 인터넷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인터넷 뭐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뭐 한 달에 뭐 2만 원, 한 달에 3만 원 이렇게 내면 집에서 내가 무료로 인터넷을 그냥 계속 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독점 기업이 그래서 뭐 SK텔레콤에서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한 달에 뭐 5천만 내세요. 그리고 부자들한테는 당신은 부자니까 한 달에 뭐 10만 원 내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독점 기업은 시장 전체 이제 시장에서 가난한 사람과 이제 부자의 모든 소비자 잉여를 다 가져올 수 있으니까 뭐 굉장히 해피한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뭐 많은 경우에 독점 기업이 이 사람이 가난한지 뭐 부자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인터넷 신청하러 뭐 그래서 뭐 LG U 플러스 이제 인터넷을 신청하러 이제 거기 지점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인터넷 이렇게 가입하고 싶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예 그러세요 손님,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저 메뉴가 두 개가 있는데 가난한 분들을 위한 메뉴가 있고 이제 뭐 좀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메뉴가 있어서 만약에 손님이 가난한 사람이면 이렇게 한 달에 5천 원 내고 무료로 쓰시는 거고, 부자라면 한 달에 10만 원 내고 무료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는 당연히 저 너무 가난해요. 자, 그럼 뭐 5천 원 내고 무료로 쓰는 걸로 할게요. 뭐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제가 뭐 돈이 많은지 돈이 적은지 뭐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소득 증명서를 가지고 오세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누가 인터넷 가입하면서 소득 증명서를 내고 인터넷을 가입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 있는 모든 소비자들이 동일한 타입이라면, 여기서 이제 동일한 타입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모든 소비자들의 수요 함수가 동일한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장의 소비자들이 모두 동일한 타입이라면 이제 투파트 타리프 전략을 쓰기가 굉장히 간단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예에서처럼 시장에 존재하는 소비자들이 지금 타입이 두 개라면, 여기서 타입이 두 개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수요 함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수요 함수와 가난한 사람의 수요 함수가 달라요. 이런 경우라면 이 투파트 타리프 전략을 쓰는 게 일단은 좀 독점 기업으로서는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할 수 없을 때는 그러면 투파트 타리프 전략을 어떻게 쓸 거냐? 자, 일단 한 가지 방식은 어, 이 독점 기업이 우리는 뭐 가난한 사람들은 포기하자. 우리는 그냥 부자만 상대하겠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을 쓸 때 요 보라색 삼각형만큼 가입비를 내면 프라이스는 0이라서 무제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라색 삼각형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넷 쓰려면 한 달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 가격이 0일 때 자기는 녹색 Q만큼만 쓸 거고, 그리고 그때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는 녹색 삼각형이니까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보라색 삼각형 영역만큼 가입비를 내라고 하면 이제 손해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제 가입을 안 하겠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지금 소비에서 배제가 되는 거고, 부자들만 이제 소비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부자들만 우리는 상대하겠다. 그래서 한 부류의 소비자들에게만 투파드 타리프 전략을 사용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전략이 있고, 자, 둘 다에게 파는 상황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둘 다 팔려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독점 기업이 자 이게 1번과 2번 둘 다 지금 메뉴는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 상황에서는 메뉴는 지금 보라색 삼각형만큼 가입비 내고 가격은 0인 그 메뉴 하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가입비는 이제 녹색 삼각형만큼이에요. 그래서 녹색 삼각형 영역만큼 가입비를 내면 프라이스는 0이고 그래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경우는 이제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컨슈머 서플러스가 녹색 삼각형만큼 발생을 하니까 가난한 사람도 이제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할 테고, 부자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보라색 삼각형만큼 컨슈머 서플러스가 발생을 하는데 녹색 삼각형만큼 가입비 내고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녹색으로 빗금칭 영역만큼 부자들은 컨슈머 서플러스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독점 기업이 두 번째 전략을 쓰게 되면 이제 지금 이 부자들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좋은 거죠. 컨슈머 서플러스가 발생을 하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시장에 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시장이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뭐라 할까요? 무슨 이제 뭐 사치제 뭐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뭐 이 사치제 시장이라서 지금 이 시장에서는 이제 가난한 소비자는 별로 없고 부자들만 많다고 하면 그런 경우라면 이제 독점 기업 입장에서 이 첫 번째 전략을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높은 가입비를 책정을 해서 부자들만 상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시장에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부자들만 타겟팅 해가지고는 이제 수입이 별로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둘 다 이제 사실 뭐 가난한 사람 초점 맞춰서 이제 가격 전략을 수행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부자들은 그냥 따라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 초점 맞춰서 이제 녹색 삼각형만큼 가입비를 좀 적게 받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서는 컨슈머 서플러스를 다 내가 땡겨올 수 있지만 부자들한테서는 지금 내가 땡겨오지 못하는 이 컨슈머 서플러스 좀 남아 있긴 하죠. 그래도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전략이 있는데 이제 이 세 번째 전략이 바로 이제 메뉴를 제공을 하는 전략이에요. 자, 이거를 자,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의 경우에는 사실상 메뉴는 메뉴라고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실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옵션이. 자, 근데 세 번째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메뉴가 나옵니다. 자, 이걸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밑에 있는 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이제 부자들의 수요 곡선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 세 번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메뉴인데, 자, 이건 어떤 메뉴냐? 자, 여기서 이제 메뉴가 두 개가 있어요. 메뉴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메뉴가 하나는 이제 하나는 부자들이 사라고 내놓는 메뉴고 다른 하나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고 내놓는 메뉴예요. 자, 그거를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메뉴는 뭐냐면 자, 지금 자,
첫 번째 메뉴는 뭐냐면, 자, 요 첫 번째 메뉴는, 자, 우리는 지금 계속 간단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지금 비용은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마지막 코스트가 0이에요. 자, 첫 번째 메뉴는 뭐냐면 가입비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메뉴는 이제 가입비가 요 보라색 삼각형이고 플러스 이제 이 가격은 0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메뉴는 뭐냐면 두 번째 메뉴는 뭐냐면 가입비가 두 번째 메뉴는 가입비가 요 보라색 삼각형 플러스 플러스 요 녹색 삼각형이에요. 그리고 가격은 0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투파트 타리프 전략이긴 한데 투파트 타리프 전략을 쓰는데 지금 이제 메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두 개 옵션이 있는 거예요. 지금 메뉴판을 딱 열었던 소비자가 와서 메뉴판을 딱 여니까 지금 메뉴에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요리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요리와 두 번째 요리가 있어요. 여기 둘 중에 이제 요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건데 첫 번째 요리는 뭐냐면 소비자가 가입비로 보라색 삼각형을 내면 0이라는 가격으로 이제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메뉴는 뭐냐면 이 가입비가 보라색 삼각형 플러스 녹색 삼각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가입비를 내면 이제 0이라는 가격을 지불을 하고 상품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자,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자,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첫 번째 메뉴를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요 첫 번째 메뉴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선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이 가격이 0이면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가격이 0이라면 지금 이거로 QP라고 합시다. 가격이 0이라면 가난한 사람은 지금 QP만큼 소비를 하려고 할 테고 거기서부터 보라색 삼각형만큼 이그 이 보라색 삼각형만큼 지금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죄송합니다. 첫 번째 메뉴가 뭐냐면 이 가격이 0이긴 한데 이 설명을 여기서 좀 잘못했네. 가격이 0이긴 한데 자, 이 퀀터티가 이제 QP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메뉴에서는 이제 가입비가 저렇고 그다음에 가격이 0이긴 한데 이제 구매할 수 있는 퀀터티가 QR이에요. QR.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 이 지금 메뉴가 두 개인데 자, 첫 번째 메뉴와 지금 두 번째 메뉴 중에 골라야 돼요. 첫 번째 메뉴는 뭐냐면 이제 보라색 삼각형만큼 가입비를 내면 0이라는 가격에 이제 QP만큼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메뉴는 뭐냐면 가입비가 보라색 플러스 녹색 삼각형인데 그래서 가입비는 좀 많죠. 근데 그 대신에 0이라는 가격에 QR만큼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비를 좀 많이 내는 대신에 더 많이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첫 번째 메뉴를 선택을 할 것이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QP를 넘어서는 분량에 대해서는 소비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이제 가격 0이고 이제 너 얼마만큼 소비할 거야 하면 지금 그래프에서 빨간색 QP만큼 소비를 하려고 할 거고 그때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가 지금 보라색 삼각형 영역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QP 이상을 소비를 하면 QP 이상을 소비를 할 지금 뭐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굳이 뭐 많은 가입비를 내고 QR만큼 소비할 이유가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가입비를 좀 적게 내는 대신에 QP만 소비하는 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선이에요. 자, 그래서 그 경우에 지금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보라색 삼각형만큼 컨슈머 서플러스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M2가 아니라 이 둘 중에 M1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지금 M1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컨슈머 서플러스가 지금 최대치가 되는 건데 그 모든 컨슈머 서플러스를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독점 기업에게 다 내주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M1을 선택을 해요. 자, 그러면은 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부자들 입장에서는 자, 만약에 M1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 부자들은 뭐 QR까지 이제 소비를 할 의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부자들이 M1을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QP까지 이제 소비를 할 수 있죠. 자, 0이라는 가격에 QP까지 소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 이제 이 부자들이 첫 번째 메뉴를 선택을 하면 부자들이 가져가게 되는 컨슈머 서플러스가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다리꼴 영역이에요. 그래서 부자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 메뉴를 선택을 하면 QP 0이라는 가격에 QP만큼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 부자들에게 발생하는 컨슈머 서플러스가 지금 빨간색 사다리꼴 영역이에요. 자, 그런데 가입비를 보라색 삼각형만큼 냈으니까 결국 여기 지금 빗금으로 표시한 이 영역이 빗금으로 표시한 이 영역만큼 부자들 입장에선 컨슈머 서플러스가 남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M2를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M2를 선택을 하면 지금 0이라는 가격에 QR까지 소비를 할 수 있죠. 부자들이.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부자들에게 발생하는 컨슈머 서플러스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M2를 선택하면 부자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컨슈머 서플러스가 지금 최대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녹색 삼각형만큼인데 가입비로 보라색 삼각형, 녹색 삼각형만큼을 냈어요. 따라서 남는 부분은 뭐냐면 이 녹색 빗금으로 칠한 이만큼이 컨슈머 서플러스로 남아요. 자, 그래서 자, 이 경우에 이 좀 이렇게 보니까 결국 부자들 입장에서는 M1이나 M2 이 두 개의 메뉴 중에 뭘 선택하든지 간에 컨슈머 서플러스 남는 게 똑같아요. 지금 플러스만 조금이 남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만약에 이 M2에서의 가입비에서 뭐 조금만 깎아준다고 해봅시다. 여기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조금 진하게 표시를 했죠. 그래서 M2 여기에서 가입비에서 이 녹색 부분에서 뭐 조금만 깎아준다고 하면 부자들 입장에서는 M1이 아니라 M2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 이제 M1보다 M2를 선택하면 컨슈머 서플러스가 조금이라도 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시다. 간단하게. 자, 그래서 부자들은 결국 이제 M2를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주면 자, 이 세 번째 전략을 쓰게 되면 자, 세 번째 전략을 이제 쓰게 되면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와 비교를 해서 세 번째 전략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 여전히 투파트 타리프를 쓰는데 이제는 이제 메뉴가 두 개가 등장을 하는 거죠. 메뉴가 두 개를 등장을 하고 그리고 재밌게도 이 메뉴 두 개는 하나의 메뉴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이 된 거고 또 다른 하나의 메뉴는 부자들을 위해서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뉴 두 개를 딱 만들어 가지고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딱 보여주면 가난한 사람들은 첫 번째 메뉴, 부자들은 두 번째 메뉴를 쫙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이제 경제학에서 우리가 보통 셀프 셀렉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누가 뭐 당신은 요거
선택을 하세요. 당신은 뭐 저거 선택하세요.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이 소비자들이 알아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를 분류를 해서 이제 선택을 해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 셀프 셀렉션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셀프 셀렉션이 발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들은 첫 번째 메뉴, 그다음에 부자들은 두 번째 메뉴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자, 우리가 앞에서 본 두 가지 전략 중에 일단 적어도, 자, 자, 앞에서 본 두 가지 전략 중에 적어도 이 두 번째 전략보다는 지금 우리가 방금 본 세 번째 전략이 훨씬 더 나은 거죠. 왜냐하면 두 번째 전략은 지금 이 녹색 가입비만큼만 모든 소비자들로부터 받는 건데, 지금 이 메뉴를 제공을 했더니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은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가지고 갈 수 있는,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가져갈 수 있는 컨슈머 서플러스는 그대로인데 부자들로부터 가져갈 수 있는 컨슈머 서플러스가 늘었죠. 지금 이 녹색 삼각형만큼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뉴를 제공함으로써 일단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이윤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독점 기업이 이 메뉴를 조금만 더 수정을 하면 이윤을 훨씬 더 높이는 게 또 가능해요. 자,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거를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게 가난한 사람, 두 번째 게 이제 위에 있는 이제 보다 높은 willingness to pay를 보여주는 수요곡선이 이제 부자들의 수요곡선이고, 자, 우리가 방금 본 거는 첫 번째 메뉴의 가입비는 요만큼. 자, 똑같이 보라색으로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메뉴의 가입비는 요만큼. 그다음 두 번째 메뉴의 가입비는 이제 요 두 개 삼각형 영역을 더한 것만큼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독점 기업이 이윤을 높일 수 있냐면,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지금 메뉴가 두 개죠. M1 메뉴와 M2 메뉴가 있는데, 자, 어떻게 하느냐면, 자, 이거를 이게 Q, 자, P라고 해봅시다. 자, 원래 QP가 여기였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메뉴를 선택을 하면 원래 이제 까만 점만큼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 자, 이제 첫 번째 메뉴에 따라오는 이제 퀀터티가 이제 여기 그래프에 표시된 QP예요. 앞서와 좀 구분하기 위해서 QP 햇이라고 해봅시다. QP 햇. 자, 여기서 지금 QP 햇은 아까 우리가 봤던 QP 햇이라는 건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제 QP하고는 P하고 비교해보면 적죠. 왜냐하면 지금 이 앞에서 봤던 QP는 지금 이 삼각형 여기에 끝점인데 여기서는 지금 작죠. 거기 그 점보다. 그래서 QP 햇이 작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독점 우리는 이제 지금 계속 보는 게 이제 첫 번째 메뉴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된 메뉴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메뉴는 소비할 수 있는 양이 QP 햇인데 가입비가, 자, 가입비가 이 보라색 부분이에요. 가입비는 이 보라색 부분.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메뉴는 어떤 메뉴냐면, 자, 첫 번째 메뉴는 어떤 메뉴냐면, 지금 가입비가 보라색이에요. 자, 앞서와 비교했을 때 가입비가 조금 싸요. 자, 앞서와 비교했을 때 가입비가 조금 싸고, 자, 그 대신 가입비가 조금 싸고, 그리고 그 소비할 수 있는 소비량도 아까에 비해서 좀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까만색 빗금 친 부분만큼 가입비가 줄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될 건데, 자, 이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까만색으로 빗금 친 영역만큼 가입비를 적게 받는 거니까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서는 독점 기업이 약간 손해를 봐요. 그리고 그럼 두 번째 메뉴는 뭐냐? 자, 두 번째 메뉴는 이제 소비량은 아까하고 똑같아요. QR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입비는 뭐냐? 자, 가입비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 이제 이 보라색 부분 자, 플러스 요 녹색 삼각형이에요. 녹색 삼각형. 자, 그래서 두 번째 메뉴는 이제 소비량은 QR로 앞서와 동일한데, 자, 여기서 보면 두 번째 메뉴에서는 가입비가 늘었어요. 자, 이게 앞서 그래프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앞서 그래프에서는 이제 두 번째 메뉴에서 발생하는 가입비가 얼마였냐 하면, 빨간색 삼각형 플러스 요 빨간색 삼각형이죠. 요게 이제 두 번째 메뉴로부터의 두 번째 메뉴를 선택하면 내야 되는 가입비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새로운 우리가 조금 이제 투파 타리프 전략을 조금 수정한 메뉴를 수정한 이 메뉴를 보니까 지금 두 번째 메뉴의 경우에 가입비가 늘었어요. 가입비가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비금친 부분만큼 가입비가 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 부자들이 이 두 번째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될 건데 부자들로부터 걷어가는 가입비가 늘었어요. 자, 결국 종합 정리를 해보면 자, 지금 독점 기업이 이 메뉴를 조금은 수정을 해서 새로운 메뉴를 선보였는데 자, 그 새로운 메뉴는 뭐냐? 자, 첫 번째 메뉴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기존에 비해서 소비량은 좀 줄고 그 대신에 가입비를 적게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첫 번째 메뉴. 두 번째 메뉴는 자, 소비량은 그대로인데 가입비가 조금 늘었어요. 자, 그러면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뭘 선택을 할 거냐? 자, 가난한 사람은 이제 당연히 이제 첫 번째 메뉴를 선택을 하겠죠. 가난한 사람은 이 그 QR만큼 소비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 QR만큼 소비를 하겠다고 저렇게 많은 가입비를 내면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컨슈머 서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이제 첫 번째 메뉴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가난한 사람은 사실 가능하면 가격이 0이니까 예전처럼 QP만큼을 소비를 하고 싶겠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메뉴에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첫 번째 메뉴를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메뉴를 선택을 하면 QP 햇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그러면 지금 그래프에 보라색 사다리꼴로 표시된 만큼 컨슈머 서플러스가 발생을 하는데 그거는 전부 가입비로 내게 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컨슈머 서플러스가 하나도 안 남아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이제 요 까만색 삼각형 영역만큼은 이제 가입비를 덜 받으니까 요만큼 이제 손해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럼 부자는 이제 두 개 메뉴 중에 뭘 선택을 할 거냐? 자, 부자가 만약에 첫 번째 메뉴를 선택을 하면, 자, 첫 번째 메뉴를 선택을 하면 지금 QP 햇만큼 소비를 하는 거니까 0이라는 가격에 QP 햇만큼 소비를 하는 거니까 부자들은 컨슈머 설플러스가 이제 요만큼 발생을 하겠죠. 요만큼 발생을 하니까 지금 이 녹색 빗금친 영역만큼 컨슈머 설플러스가 남을 거예요. 첫 번째 메뉴를 선택하면. 자, 그럼 두 번째 메뉴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두 번째 메뉴를 선택하면 0이라는 가격에 QR만큼 소비할 수 있으니까 부자들에게 지금 녹색 삼각형만큼 컨슈머 서플러스가 남을 테고 녹색 삼각형만큼 컨슈머 서플러스가 발생을 하고 자 근데 가입비로 지금 보라색하고 이제 녹색 형광펜 영역만큼 가입비로 내니까
결국 남는 컨슈머 서플러스는 이제 보라색으로 칠한, 보라색 빗금 칠한 부분만큼 컨슈머 서플러스가 남을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부자 입장에서는 똔똔인 거죠. 두 메뉴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 메뉴에서 조금만 이제 가격을 할인해 준다고 간단하게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부자들은 두 번째 메뉴를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첫 번째 메뉴를 선택을 하고 부자들은 두 번째 메뉴를 선택을 하는데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예전 메뉴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첫 번째 메뉴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 그래프에서 지금 여기 지금 까만색으로 표시한 삼각형만큼은 가입비를 덜 받으니까 그만큼은 손해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손해가 발생을 해요. 자, 근데 부자들한테는 요 빨간색 빗금친 영역만큼 가입비를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로부터 이윤이 늘어나요. 독점 기업이. 그리고 요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까만색 삼각형보다 지금 빨간색 빗금친 영역이 더 크죠. 따라서 독점 기업은 항상 어떤 인센티브가 있냐 하면 앞서 우리가 봤던 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메뉴죠. 앞서 우리가 봤던 여기 앞서 우리가 봤던 요 기본이 되는 메뉴인데 저기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소비하고 부자들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소비하고 요 이제 기본 메뉴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소비량을 낮추는 그런 인센티브가 존재를 해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소비량을 줄여서 메뉴에서 이제 메뉴판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결국 소비를 하는 그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을 줄여서 판매를 하게 되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조금은 잃지만 이윤을 근데 부자들로부터 훨씬 더 이윤이 늘어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독점 기업 입장에서는 이 메뉴를 이렇게 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메뉴를 디자인할 때 항상 이런 방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메뉴를 어떻게 보면 이제 왜곡이죠. 일종의 디스톨션 할 인센티브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럼 얼마나 디스톨션을 할 거냐 하는 거는 이제 뭐 이제 그 뭐 문제를 우리가 뭐 수식으로 더 정확하게 뭐 해서 이제 구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가난한 사람들은 이 마음껏 소비하고 싶으면 요만큼, 그다음에 부자들은 마음껏 소비하고 싶으면 이만큼 소비하고 싶은데 결국 독점 기업이 투파트 타리프 전략을 사용을 해서 메뉴를 내놓을 때 어떤 식으로 이 메뉴에 왜곡을 가할 수 있냐면 디스토션을 가할 수 있냐면 부자들의 메뉴에는 이제 이 소비량에 전혀 왜곡이 없어요. 부자들은 원하는 만큼 소비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뭐 가입비를 좀 많이 낼 뿐이지.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소비량에는 이런 식으로 왜곡이 발생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줘야 이제 지금 소비량에 왜곡을 가해줘야 부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난 좀 많이 소비하고 싶은데 나 저렇게 야 조금 나는 안 돼. 그러니까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는 가입비를 부자에게 많이 매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투파트 타리프 전략을 사용한 메뉴를 제공을 함으로써 기업들이 이제 이 독점 기업들이 이윤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 항상 이런 방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소비하게 되는 소비량의 왜곡이 발생을 해요. 자, 여기서 더 이제 재밌는 포인트는 우리는 지금 요거를 이제 퀀터티로 계속 이제 봤었는데 자, 이거를 퀄러티로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이제 이게 현실 세계에 시사하는 바가 훨씬 더 커요. 자, 여기서 Q라고 되어 있는 거를 퀀터티가 아니라 퀄러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당신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물어보면
자,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돈이 뭐 그렇게 많이는 없고 그리고 나는 뭐 돈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나 윌링니스 페이도 별로 막 그렇게 높진 않고 그래도 나는 그 퀄리티가 그래도 요 정도는 되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근데 부자들은 나 돈도 많고 나 그래서 뭐 나 얼마든지 돈 쓸 수 있어. 나 윌링니스 페이가 나 엄청 높아. 그러니까 난 퀄리티 뭐 엄청 높게 해줘. 뭐 핸드폰은 저기 금 밖으로 씌워주고 뭐막 컴퓨터 사면은 뭐 메모리 난 뭐 한 30기가는 돼야 돼. 막 이렇게 이제 엄청 높은 퀄리티를 원하는 거야. 자, 그런데 독점 기업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메뉴를 제공을 할 때 항상 이제 부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퀄리티의 디스토션은 없어요. QR만큼은 제공을 받아요. 좀 뭐 돈을 좀 많이 낼 뿐이지.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메뉴에는 항상 디스토션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본 것처럼 QP가 아니라 QP 햇으로 낮은 퀄리티를 제공할 인센티브가 항상 있어요. 독점 기업은. 자,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예가 이제 자, 비행기에서 이제 이코노미 클래스죠. 자, 사실 이 비행기를 타면 뭐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 뭐 저는 안 타봤지만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 타면 뭐 엄청 쾌적하죠. 뭐 공간도 엄청 넓고 뭐 맛있는 거 막 무료로 갖다 주고 뭐 원하면 라면도 끓여준다고 하고 뭐 엄청 쾌적한데 자 이코노미 좌석 같은 경우는 뭐 좌석의 이 퀄리티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이코노미 좌석이 뭐 앞뒤로 이제 거리 간격 같은 게 이제 뭐 연구를 해보면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나 뭐 요즘에는 이제 이코노미 클래스 같은 거 이제 타고 비행기 타고 가면 뭐 간식이나 뭐 저기 밥 같은 것도 안 주죠. 뭐 원하면 이제 뭐 돈 내고 사 먹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퀄리티가 뭐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이코노미 클래스 타고 부자들이 이제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 타죠. 자, 근데 지금 뭐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코노미를 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좌석 간 거리라든가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는 막 너무 이게 좌석이 형편없이 거리나 간격도 적고 뭐 퀄리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그 대신에 뭐 가격은 좀 싸졌을 수 있지만 뭐 실제로 비행기 이코노미 좌석의 가격이 뭐 사실 뭐 그렇게 막 싸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점점 이제 뭐 한 7, 80년대까지는 이제 비행기 좌석 가격이 굉장히 이제 점점 싸지는 추세가 있었는데 한 80년대 이후로는 비행기 좌석의 가격이 퀄리티를 감안하면 오히려 올랐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바로 이러한 이제 투 파트 타리프 전략을 활용한 이제 메뉴를 통해서 기업들이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전략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뭐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타겠어요. 그렇게 돈 많이 주고. 그래서 이제 뭐 결국 이코노미 클래스 탈 수밖에 없는데 부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메뉴에 디스토션이 있어서 퀄리티가 형편없이 낮아지니까 부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는 선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래도 퀄리티 높은 거 선택할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독점 기업은 굉장히 높은 가격을 부과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부자들 입장에서는 아이 뭐 이게 내가 이코노미 탈 수는 없으니까 좀 퀄리티가 너무 낮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좀 높은 가격 내고 뭐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메뉴를 활용한 투파드 타리프와 이제 메뉴를 활용한 이러한 이제 가격 차별 전략이 사실 뭐 현실에서 뭐 사실 우리가 굉장히 뭐 자주 뭐 안타깝게도 굉장히 이제 자주 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자, 예전에는 굉장히 기상천외한 그런 메뉴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예전에 프랑스인가 유럽에서는 이제 기차에서 기차를 타면 이제 뭐 좌석들이 막 있겠죠. 자, 이제 이 메뉴를 어떻게 그때는 디자인을 했냐면 이 부자들이 기차니까 자 기차인데 부자들이 타는 칸에는 뭐 당연히 지붕이 있는 건데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기차 칸에는 지붕을 걷어냈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 기차에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칸에는 지붕이 없는 거야. 아니 이거는 뭐 솔직히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지붕을 지붕을 그냥 멀쩡히 있는 지붕을 일부러 걷어낸 거예요. 이 여기서 보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메뉴의 퀄리티 디스토션을 그런 식으로 정말 극단적으로 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부자들은 뭐 당연히 지붕 있는 칸을 선택을 할 테고 부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좀 비가 오면은 비 맞으면서 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붕 없는 기차를 타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비를 안 맞기 위해서 지붕 있는 칸에 대해서 뭐 사실 윌링니스 페이가 높을 테고 그럼 부자들한테 이제 높은 가격 받고 이제 지붕 있는 칸 타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뭐 그렇게 돈 많이 못 내니까 지붕 없는 칸 타고 기차를 비 맞으면서 타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프랑스인가 하여튼 어디 유럽에서 그런 식으로 이 메뉴를 제공을 해서 기업들이 이제 가격 차별 전략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투파트 타리프 전략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특히 이제 투파트 타리프 전략과 이 메뉴를 잘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가격 차별 전략을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윤을 높일 수 있고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퀀터티 혹은 이제 퀄리티 부분에 한 부류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디스토션이 클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급 가격 차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격 차별을 이제 1급, 2급, 3급 가격 차별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는데 자, 3급 가격 차별은 어떤 거냐면 자, 시장이 여러 개가 있으면 각 시장마다 가격을 달리 책정을 해서 판매를 하는 가격 전략이 3급 가격 차별이에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한국 교과서 시장이 있고 뭐 미국 교과서 시장이 있고 또 어디 다른 나라 교과서 시장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외 원서 교재를 사서 공부를 할 때, 이제 미국에서 책을 사면, 미국은 책값이 뭐 굉장히 비싸니까 미국 책을 사면 예를 들어서 뭐한 200불이에요. 그래서 뭐 미시경제학 교재 미국에서 사면 이제 한 200불이에요. 자, 근데 이제 똑같은 미시경제학 교재인데 인터내셔널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파는 걸 사면 그래도 좀 싸요. 그래서 뭐 그래도 뭐 한 예를 들어서 뭐 한 50불이면 사요. 자, 그래서 동일한 상품인데 지금 이제 미시경제학 교재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상품이고 콘텐츠도 동일한데 미국에서 사면 200불이고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에디션이라고 붙어 있는 거를 한국에서 사면 뭐 훨씬 싸요. 그럼 예를 들어서 50불 이렇게 팔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인터내셔널 에디션 교재에 보면 뭐라고 이제 워닝 사인이 있냐면 이거를 이 해외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판매하거나 뭐 재판매하거나 하면은 이게 법에 저촉된다는 워닝 사인이 있어요. 자, 그래서 원래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국과 한국 동일한 상품인데 미국과 한국 간에 지금 가격 격차가 있는 거죠. 동일한데 한국은 50불, 미국은 200불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 그래 그럼 내가 한국에서 50불 주고 사서 이거를 미국으로 가져가서 200불에 팔면 150불 차익이 남으니까 오 대박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불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잡혀가요. 자, 그래서 이제 불법을 범하는 사람은 없다고 가정을 하면 미국 교과서 시장과 한국 교과서 시장은 서로 다른 시장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시장에서 동일한 상품인데 다른 가격을 책정을 해서 판매하는 전략을 우리가 3급 가격 차별 이렇게 불러요. 자, 이렇게 시장이 구분되어 있는 이런 이그젬플을 꼭 이렇게 물리적으로 시장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경우도 많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꼭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자,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뭐 청년과 노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 예를 들어서 그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거 타면 이 경로 우대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뭐 예를 들어 지하철 탈 때 뭐 돈을 좀 많이 내야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탈 때 뭐 1,200원 한 번에 1,200원 이렇게 내야 되는데,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 무료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노인들에 대해서는 뭐 500원에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 이 경우도 뭐 이 이제 두 개 시장이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는 뭐 힘들죠. 뭐 보통 사람이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뭐 똑같이 뭐 지하철이나 뭐 버스 타니까. 자, 근데 이때는 이제 어떤 의미로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냐면, 이게 나이로 인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이나 이제 뭐 버스 탈 때 내가 경로우대 받을 수 있는데, 뭐 보통은 이제 경로우대증이라든가 뭐 그런 신분증을 보여주고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면 내가 마치 나이 든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경로우대 받을 수는 없는 거죠. 뭐 몰래 탈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불법을 범하는 사람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이좀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 간에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3급 가격 차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 뭐 물리적으로 구분된 시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분리되어 있고 구분이 되어 있는 시장이 있고, 동일한 상품을 이 구분되어 있는 시장에서 다른 가격을 책정을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판매 행위를 우리가 3급 가격 차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뭐 영어로는 뭐 멀티 마켓 프라이스 디스크리미네이션 이렇게도 불러요. 자, 그래서 3급 가격 차별 전략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탄력도가 낮은 시장에서는 가격을 이 탄력도가 높은 시장에서는 가격을 낮추고, 반대로 탄력도가 낮은 시장에서는 가격을 높게 받아야 된다라는 게 사실 메인 포인트예요. 자, 우리가 이 3급 가격 차별의 경우에 이제 독점 기업의 문제를 우리가 써보면, 독점 기업은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문제인데, 자, 시장이 두 개가 구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교과서 시장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독점 기업은 이 독점 기업의 문제는, 자, 이제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이제 교재는 동일하고, 이제 교재라는 상품은 동일한데, 자,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에서 가격을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가격을 책정하는 대신에 퀀터티를 책정하는 걸로 계속 생각을 합시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얼마나 판매를 할지,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는 얼마나 판매를 할지, 이거를 이제 지금 교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이 결정을 해야 돼요. 출판사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죠. 자, 그럼 이유는 뭐냐면, 자, 먼저 미국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R1이라고 해봅시다. 자, 미국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윤. 자, 그거는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량의 함수겠죠. 자, 그다음에 한국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R2라고 해봅시다. 그럼 그거는 이제 한국 시장에서의 판매량의 사실 함수겠고. 자, 그래서 수입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수입, 두 번째 부분은 한국 시장에서의 수입이에요. 자, 그럼 비용은, 자, 총 생산량이 Q1 플러스 Q2니까 이제 결국 총 비용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3급 가격 차별의 경우에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요 문제를 풀면 Q1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면, Q1이 지금 여기랑 여기에 있으니까, 자, 미분을 하면, 자, R1을 이제 수입 함수를 미분한 거니까 이제 한계 수입이겠죠. 자, 한계 수입인데 이제 미국에서의 한계 수입. 자,
미국의 한계 수입이고. 자, 요거는 지금 비용 함수를 Q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자, 비원을 Q1에서 미분하면 이거는 이제 한계 비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식을 하나 얻고, 그다음 Q2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Q2는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Q2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제 이거는 MR2는 이제 한국 시장에서의 한계 수입이고, 그다음에 Q2에 대해서 비용 함수를 미분하면 지금 Q1에 대해서 미분하나 Q2에 대해서 미분하나 사실 똑같죠. 그래서 이제 동일한 MC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한계 비용은 여기서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거나 한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거나 지금 동일한 상품이기 때문에 한계 비용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결국 이게 이 두 조건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3급 가격 차별의 경우에는 지금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로부터 뭘 알 수 있냐면 모든 시장에서의 한계 수입이 똑같아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장에서의 한계 수입이 똑같아져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독점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학습할 때 이제 한계 수입 부분을 우리가 탄력도를 활용을 해서 변환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거를 써보면 여기 이제 엡실론 1이라는 거는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도인데 이제 미국에서의 탄력도고, MR2 부분은 이렇게 쓸 수 있고, 엡실론 2라는 거는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도인데 이거는 이제 한국 시장에서의 탄력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수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탄력도는 시장마다 다를 수 있겠죠. 탄력도는 이제 시장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미국 시장에서의 탄력도고, 요거는 한국 시장에서의 탄력도인데, 자, 미국과 한국을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GDP도 높고 그다음에 1인당 소득도 훨씬 높죠. 그래서 한국에 비해서 미국에서 소비자들의 소득이 더 높아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소득이 더 높으니까 가격이 변할 때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하겠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 가격이 막 비싸지거나 뭐 하더라도 사실 크게 뭐 그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영향이 없죠. 가난한 사람들은 가격 변화에 사실 민감하게 좀 가격이 확 오르면 다른 제품을 구매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가격 변화에 민감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높은데, 자, 미국이 이제 소득이 높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가격이 막 오른다고 하더라도 아니 뭐 돈 많으니까 뭐 돈 좀 더 주지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수요가 막 확 줄어들거나 그런 식으로 민감하게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탄력도가 낮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에서 이 수요의 가격 탄력도를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가격 탄력도가 낮을 거예요. 자, 미국 시장에서 이제 가격 탄력도가 낮으니까 지금 이제 요 값이 이제 큰 값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요 전체 값이 이제 작은 값이 되는 거죠. 자, 요 전체 값이 작은 값이 되는 거고. 자, 따라서 지금 이 요 식으로부터 지금 한계 비용에는 이제 변화가 없다고 하면, 자, 한계 비용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면 지금 MR1에도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지금 이 값이 작아지면 이제 P1은 이제 아무래도 커져야 되겠죠. 자, 반대로 이제 이 한국에서는 지금 탄력도가 높으니까 여차저차 해가지고 결국 여기서는 P2가 작아져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결국 뭐냐면 이렇게 시장이 구분되어 있고 지금 교과서의 예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시장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이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에서 지금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가격을 책정을 할 거냐? 시장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탄력도와 가격을 반비례해 가지고 책정을 하면 돼요. 이게 이제 3급 가격 차별에서의 메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이 우리보다 소득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탄력도가 낮을 테고, 그럼 탄력도가 낮은 시장에서는 이제 가격을 높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교과서가 가격이 높은 거고, 한국의 경우에는 탄력도가 높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한국 시장에서 가격을 낮게 책정을 하고, 따라서 한국 시장에서 인터내셔널 에디션이라고 이름 붙어서 한국 시장에서 들어오는 교재들은 가격이 싼 게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까 또 어떤 예를 생각을 했냐면, 이제 대중교통의 경우에 이제 뭐 청년과 이제 노인의 경우에 노인들은 이제 가격을 좀 저렴하게 책정을 했었는데, 이용 요금을 그때도 비슷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청년과 노인 간에 이렇게 시장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은퇴하고 나면 이제 사실 뭐 소득이 없으니까 가격 탄력도가 높겠죠.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직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소득이 계속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 대중교통 이용할 때 그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아무래도 좀 적을 테고, 따라서 그런 경우라면 이제 청년들에게는 이제 대중교통 요금을 좀 높게 받고, 노인들에게는 대중교통 이용료를 낮춰서 받는 게 이윤 극대화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시장, 동일한 상품을 내가 구분이 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시장에 판매를 하는데, 시장마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런 가격 차별 전략을 3급 가격 차별이라고 부르고, 이때 핵심 포인트는 가격 탄력도가 낮은 곳에서는 가격을 높게 받고, 가격 탄력도가 높은 곳에서는 가격을 낮춰서 받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1급, 2급, 3급 이렇게 이제 가격 차별 전략들을 살펴봤고, 그래서 독점 기업이 가격 차별 전략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이윤을 높일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